환매.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공부하면 기분 좋잖아요. 왠지 여기서 시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알겠죠? 자, 76권은요 부동산 환매죠. 환매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환매 특이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봐요.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면 다 읽게 돼. 수십 번 읽게 돼. 그런데 항상 우리가 객관식 뭐냐? 항상 방지턱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때 보면 중요한 단어를 딱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 단어에 대해서 O다 X다 이거예요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딱 나와야지. 이게 그냥 쭉 갔다 그러면 미끄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늪 속에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걸려야 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동시에. 알겠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2번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취소가 됐네. 계약이 취소가 됐네. 매매가 주된계약이 취소가 됐네. 그러면 당연히 종된 권리인 환매특약도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상실. 알겠죠?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이자는 언제나 상계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상계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퉁친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5년. 왜 5년이다? 왜 5년이요? 동산은 3년이고 부동산은 5년인데 부동산 나왔어 안 나왔어지? 무조건 5년 그러면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왜? 앞에가 부동산 환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환매 기간을 정하죠. 그러면 환매권 행사를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매 기간 안에 환매 기간 내에 뭐라 했죠? 두 가지.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해야 돼. 다시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해야 돼. 무슨 알겠죠? 이렇게 한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5번 아직 자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을 이건 달라. 지금 환매 기간은 뭐죠?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죠. 그런데 환매권 행사를 했죠.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등기 청구라든가 뭐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환매권 행사 후부터 몇 년 안에 10년 내 10년 내 행사하는 거예요. 10년 내. 그래서 환매권 뭐죠? 형성권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취소는 언제 하죠? 취소는 사기당한 사실을 만나로부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내 행사를 하죠. 3년 내 행사를 하죠.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3년 내 행사하면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이런 행사 후 몇 년 안에? 10년 내 뭘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3년 안에 취소도 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권만 3년 안에 하면 돼. 부동산 하면은요 5년 안에만 행사만 돼. 5년 안에 행사했으면 이제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등기 청구를 몇 년 안이다? 채권적 청구니까 몇 년? 10년 안에 청구하는 거예요. 행사 후 10년 안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뭐라고 했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틀렸죠. 그 기간 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자 77은요 뭐라고 했죠?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의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키워드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자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갑이 을한테 팔고 동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이렇게 을한테 팔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2의 1 그래가지고 다시 갑 앞으로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한번 보시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갑은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환매해야 되죠. 환매 기간 내 소량한 대금, 환매 대금 뭐죠?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아무 말이 없으면 3억 원과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이것을 환매할 수 있다. 2번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죠.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뭐라고 돼서 토지죠. 토지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네. 그래서 5년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요.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부기 등기. 그래서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환매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최종 양수인에게. 최종 양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 말이죠.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여기 있죠. 여기 환매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시요. 여기 지금 보면 3번 병이 이렇게 가져갔죠. 그러면 이 갑은요 환매권을 누구한테 행사한다? 누구한테? 현재 양수인 병한테 환매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다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틀린 것이에요. 왜요? 일단 을은요 병한테 환매권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병한테 환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환매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을이 병한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거절할 수 있다. 틀렸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X 토지의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필요 없어. 잘 봐. 우리가 이러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그림을 봐. 자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여기 을한테 팔았죠. 그러고 나서 환매 등기를 어떻게 했죠. 여기요 2을 그래서 여기가 갑이 환매권 등기했죠. 언제? 3월 1일 날. 그런데 여기는 갑구죠. 소유권이고 여기는 이제 을구죠. 을구예요. 을구에 뭘 했다? 1번 누구한테 정이 저당권 설정을 했죠. 저당권은 4월 1일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환매가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겠죠.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하고 똑같아? 가등기에서 번 등기를 하는 것과 동일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요 나중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알고 샀어,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알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여기요 정의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하고 환매권하고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요 환매죠? 여기 환매 특약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아니 방금 풀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 2번 을이죠. 그러면 을한테 팔면서 동시에 뭘 한다고 그랬죠? 동시에 환매 특약에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요 이것을 제3자 병한테 팔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다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환매 특약에 등기가 있어도 을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고 그 말은 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환매 특약에 등기 있으니까 등기를 못 해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지금 여기 보면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환매 특약이 있으니까 등기를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죠? 똑같아.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갑이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겠잖아요. 알겠죠?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못해요? 연장하지 못하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를 표시하죠?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봐봐. 좀 이따 이건 등기. 여러분 등기를 항상 우리가 환매 특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환매권 행사를 한다. 환매 특약을 할 때도 등기가 대항하죠. 내가 환매권 행사했다. 행사하게 되면 내가 이제 등기를 가져온다. 아까 말했죠. 환매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등기를 하라겠잖아요. 등기를 해야지 대항하는 거죠. 먼저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환매 기간은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다? 왜 5년이다? 왜 5년이다? 부동산이니까 5년 맞잖아요. 알겠죠? 다시 이걸 보면 매도인이 환매 기간 안에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환매 의사 표시를 했죠. 그러면 환매 의사 표시하고 나서 다시 뭘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알죠?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10년 안에.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 이 가압류 집행은 항상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가 돼 있다고 그랬죠. 등기한 자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대항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한번 봐보라고. 뭐냐면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면 106인가? 우리가 매수했다면 병에 대한 소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아닌데? 여러분요 문제를 아까 한번 풀었었는데 뭐 어디였지 아까 해가지고요 우리가 등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아무튼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몇 번이요? 70.
76번인가 거기 보면은 5번인가 그렇잖아요. 알겠죠? 환매권 행사하면 그 기간 안에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해서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매권 행사했지만 자신 앞으로 아직 뭐가 없어? 등기가 없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79번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매매 등기와 어떻게 동시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틀렸어. 등기를 해야 뭐가 있어? 대항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환매 대항은 언제 한다? 동시에.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은 7년 그러면 안 돼.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단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환매 등기가 종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관습상 법정이상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뭐가 있어? 환매, 환지 또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이 세 가지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왜? 환매 경우는 다시 이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었으니까 결국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뭐죠?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암기해. 우리가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세 가지.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 알겠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 환매 대금에는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알겠죠? 뭐가 틀린 걸 맞는 거예요? 아, 틀린 것은요? 아, 틀린 것은 1번? 네, 오케이. 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러분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하고 환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그러느냐면, 환매 자체만 문제가 내기는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와 환매, 교환과 환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를 해놓은 거예요. 환매권은 먼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자기만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래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2번 매매 계약이 무효죠.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면 주된 계약이 무효죠. 그러면 종된 계약은 환매하고 계약금하고 보증금하고 그러면 환매 계약도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미쳐야 돼. 3번은요 권리의 일부. 여기까지 이제 환매죠. 여기는 이제 매매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죠. 일부가 타인. 일부 타인 그러면 선악골문하고 대금감에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 선인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1년이다. 알겠죠? 그래서 선인 경우 선인은 대금감에 계약 해제만 틀렸죠? 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왜? 선의의 매수인 그랬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자, 4번은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죠. 이것은 뭐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어떻게 한다? 약정을 해야죠. 약정이 없어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이때의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제척기간은 진행하고 제척기간은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고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은 얘기하고 5번요.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죠. 우리가 선의의 매도인이죠.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 악의를 묻지 틀렸어. 매수인이 선의면은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은 손해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지권이죠. 원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의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는 것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71조를 얘기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환매에 관한 것이고요. 자, 바로 좀 이따가 우리가 교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